네, 30세 청년 남민우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창업한 지 30년 만에 계열사 17개, 직원 2,000명, 매출 8천억 원에 달하는 다산그룹을 일궜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모체인데요. 30년 풍파를 거친 1세대 벤처 기업인은 영원한 벤처 회사로 살아남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벤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겁니다. 남민우 회장 모시고 벤처 정신이 넘쳐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다산그룹 30년 그리고 지금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 이사장을 이제 맡고 계시는데요. 무슨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한마디로 청년들의 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전과 혁신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12년 전에 MB 정부 시절에 반관반민으로 50억씩 출자해서 우리 벤처업계하고 정부하고 반관반민으로 출범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을 하고 교육도 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서 왜 청년 기업가 정신이 중요할까? 뭐 상당히 모든 분들이 그게 있어야만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띨 거라고 얘기하는데 남 회장님이 보시기에 청년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이유 뭘 들 수 있을까요? 대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기업가들한테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지향하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중요한 것이다. 자, 기업가 정신 하면 이제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서 저 그룹으로 이제 기업으로 일궈나는 건데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블링크라는 데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하기 좋은 이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1번째가 됐어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그 한 해 전보다 2개 단위 떨어졌고 서울의 그 순위는 25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순위가 낮은데 회장님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조금 좋지 않다. 왜 이렇게 뒤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생소했는데요. 되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 예를 들자면 GM, 글로벌 엔터프리너십 모니터링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9위에서 6위로 올라섰어요. 다른 보고서를 보면? 다른 저희가 이제 공신력 있는 걸로는 GM이라는 이걸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타트업 블링크 자료를 조금 보니까 서울은 좀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좀 낮은 순위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수도권은 창업 생태계도 좋고 돈과 인재가 몰려들어서 창업도 활발하고 근데 이제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 인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낮은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반적인 GM 같은 다른 수치들은 저희 한국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튼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좋게 만들려면 비수도권이 좀 더 좋아지도록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해보시니까. 저도 뭐 지방에 그런 자문을 많이 받고 우리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지식산업단지들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도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해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요.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돈과 인재가 몰려와야 창업도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 창업 생태계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수도권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수도권의 문제. 자, 여튼 청년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필요한데 뭔가 청년 기업가 정신이 활짝 꽃피우려면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노력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더 문제가 크다고 봐요. 우리 사회 문제가 더 크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들 의욕이 넘쳐 있고 하고자 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도전 정신도 충만해 있고 창업도 하려는 의지도 많고 그리고 우리 창업 생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추세가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창업한다고 말리고 그 안정적인 어떤 의사가 되라 공무원 되라 뭐 이런 그 부모님들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한 사이가 없거든요. 남의 자식이 창업한다면 칭찬하다가 자기 자식이 창업한다면 조금 걱정하는 부모들은 좀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부터 학생들 상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하고 그 의지도 북돋아 주고 자 인생을 바꾸려면 창업을 해라. 인생을 바꾸려면 창업을 해라. 예. 사회 탓, 부모 탓. 정부 탓하지 말고 내가 창업에 성공하면 된다. 뭐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닥치고 창업해라. 닥창을 제가 닥치고 창업해라. 닥창을 주장하는 편인데 무조건 창업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닥치고 창업하라. 뭐 잔소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닥치고 창업해라. 세상에 불만스러우면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창업밖에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좋아하는데 부모님들 굉장히 싫어하시죠. 야, 너 그러다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제가 많이 멘토링도 하고 뭐 지원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구질구질한 안정지향에 물론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역경을 헤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런 세대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전하고 혁신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직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의사고 공무원이고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거를 좀 깨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업가 정신을 강연하거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말고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토론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세대입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된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 닥치고 창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재기하거나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불만들, 이런 지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장? 그 당연하죠. 뭐 한 사회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신불자가 되고 불행해진 것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창업 생태계가 열악했고 실패하면 그걸 관용하지 않고 참 그런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창업 생태계는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도전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돈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망해서 신불자가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투자 받아서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 가지고 상금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날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다시 되돌아가도 되고 그런 상당히 실패에 대해서 관용하는 생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10개, 2~3개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3개도
한 3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창업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 창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저는 그래서 창업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학이다. 창업이 인생 최고의 대학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의 그 생각과 내 일을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이 자세가 다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해도 의사 해도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창업을 경험하게 해줘라. 예. 그게 자식 교육한테는 최고다. 예.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창업하는 젊은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볼 때 뭐 좀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아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나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참 제가 볼 땐 기업가 정신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과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바탕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걸 억누르고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것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너무 단순한 사고로 접근하는 경우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창업이라는 것이 그건 네 거로 돈이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혁신하면서 새로운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큰 일가를 이룰 수도 있고 기업을 이룰 수도 있는데 너무 그 기업가 정신하면 기업가로 어떤 상인 장사를 장사꾼 생각하는 네, 그런 쪽에 많이 경도돼 있는데 어. 기업가 정신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많은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말씀하신 대로 닥치고 창업해서 다산그룹의 모체인 다산 네트워크스를 세운 지가 딱 30년이 됐어요. 30주년 행사도 하셨던데 30년 전을 회고하시면 당시 생각했던 꿈을 좀 이뤘습니까? 30년 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닥치고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대기업에서 6년 해봤고 예. 뭔가 제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업까지 열심히 일도 해봤고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을 이직을 해서 2년 동안 더 고생도 해봤고 야, 이 중소기업도 답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30년 뒤에 뭘 하겠다든가 사업을 해서 뭘 이루겠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예.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그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예.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걸 30주년 행사 때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이런 주제로 제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럼 왜 사업을 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전해드린다면 왜 사업을 우리 남민우 회장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내가 집도 살 희망도 없고 부자가 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니다 생각했으니까 창업을 한 거고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남들이 생각하는 자리도 잡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커져가면서부터는 아 이게 나 혼자만의 성공이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그 사업이 우리가 속한 사회, 커뮤니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사업을 한다는 건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인 주주나 임직원이나
고객이나 예.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더러 네. 우리가 기업이 속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인류에 좀 더 나은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게 사업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30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들 많이 극복을 하셨는데 30년 후 다산그룹의 미래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계열사들 다 합쳐놓고 보면 한 2천여 명의 임직원과 네. 8천억 정도 매출하는데요.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나도 대기업이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 앞으로도 영원히 도전하고 혁신하는 벤처 기업으로 살아남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규모나 예.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찾아서 도전하는 영원한 벤처기업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원한 벤처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되겠다. 네,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다산그룹을 이끌고 있는 남민우 회장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